채칠장 흔들리는 계절. 여름이 다가오자 도시는 뜨거운 햇빛과 습기로 가득했다. 서점 안에도 선풍기 바람이 맴돌았지만 책의 냄새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는 여전히 일정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은 이미 차분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깊어져 있었고 이제는 눈빛 하나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은 서점에 들어서자마자 규석에게 작은 음료를 건넸다. 더우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고마워요. 그는 웃으며 받아들었지만 그 순간 문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몸이 굳었다. 유진아. 유진의 친구 세연이 들어서고 있었다. 세연은 유진과 규석을 번갈아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넨 뒤 그녀는 유진을 밖으로 불러냈다. 서점 앞 벤치에서 세연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너 진짜야? 소문 그냥 헛소문 아니고? 유진은 고개를 돌렸다. 세연아, 그냥 너 미쳤어? 20살 넘게 차이 나는 사람이라고. 게다가 너 아직 학교도 안 끝났잖아. 세연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걱정과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단호히 말했다. 나 알아. 근데 나 거짓말은 안 하고 싶어. 좋아하는 건 사실이야. 세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유진아, 내 마음은 알겠는데 세상이 그걸 그대로 받아주지 않아. 너 상처받을 거야. 그날 밤 유진은 늦게까지 서점에 남아 있었다. 규석은 그녀의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운 걸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요?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요. 친구도 저한테 많이 화내고. 규석은 말없이 그녀의 곁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알아요. 이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데 마음은 자꾸 그 반대가 되어. 유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요, 사장님이 후회하지 않길 바라요.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지면. 규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후회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지켜내고 싶을 뿐이에요. 밖에서는 여름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세차게 들려왔지만 서점 안의 고요함은 더욱 짙어졌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다. 작은 서점 안, 빗소리를 배경으로 그들은 마치 세상에서 단둘만 남은 듯 고요히 숨을 맞췄다. 그러나 빗방울이 그칠 무렵 규석은 깨달았다. 이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흔들리는 계절은 이제 막 시작이었으니까. 채발장 상처의 그림자. 여름이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서점은 이례적으로 북적였다.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책을 사러 오는 손님들이 평소보다 많았다. 그러나 규석과 유진의 마음속은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다. 하루는 서점 앞에서 낯선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다. 나이대는 규석과 비슷해 보였고 눈빛은 매서웠다. 혹시 사장님 되시죠? 규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낮게 속삭였다. 학생을 상대로 뭐 하는 짓입니까? 소문 다 들었어요. 그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걸 의식한 듯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당장 그만두세요. 더 이상 애한테 상처 주지 마시고. 규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죄책감이 먼저 깃들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그 일을 전에 듣고 화가 났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규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진 씨, 사실 그 사람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나이 차가 크고 세상은 쉽게 이해 못해요. 그러면 사장님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규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마음은 분명해요.
다만 당신이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그래요. 며칠 뒤 학교에서조차 유진은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친구들 사이에 도는 소문은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다. 교수마저 은근히 충고하듯 말했다. 유진 씨, 글 쓰는 건 좋은데 지나친 교류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날 그녀는 수업이 끝나자 곧장 서점으로 달려왔다. 규석이 책을 정리하고 있는 그의 뒷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차올랐다.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에 그가 돌아섰고 순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다들 저한테 뭐라고 해요? 제가 잘못된 거라고 바보 같다고. 유진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규석은 조심스레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저한테는 유진 씨가 옳아요. 세상이 뭐라 해도. 그 품 안에서 유진은 조금씩 진정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날 밤 규석은 홀로 서점 불을 끄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를 스쳐가는 사람들, 쏟아지는 여름 빗방울, 그리고 자신의 비친 그림자.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그녀를 사랑하는 게 정말로 그녀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랑을 포기하는 건 자신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길 거라는 것을. 제구장 떠나야 할 이유. 가을이 다가올 무렵 도시의 공기는 한결 차가워졌다. 낮에는 여전히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저녁이 되면 서늘한 바람이 골목을 스쳤다. 서점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 속에 규석은 묘한 불안을 느끼곤 했다. 하루는 유진의 아버지가 서점을 찾아왔다. 규석은 그 순간 오랜 시간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마침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당신이 서점 사장이요? 낯빛이 굳은 중년 남자가 눈앞에 서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규석은 담담히 대답했지만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내 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나이도 상황도 아무것도 맞지 않잖소. 당신이 책임질 수 있겠소?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규석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반박하지 못했다. 말을 꺼낼수록 오히려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규석은 유진과 마주 앉았다. 오늘 내 아버지가 오셨어.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규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다. 넌 아직 젊고 나는 너무 늙었다고. 우리가 이어질 수 없는 건 분명하다고. 사장님. 유진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규석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널 붙잡는 게 정말 옳은 걸까? 내가 감당할 상처까지 내가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어색한 거리를 두었다. 서점 안에서도 서로 말수가 줄었고 함께 걷던 길도 따로 걸었다. 그러나 서로의 부재는 더 큰 공허와 아픔으로 다가왔다. 어느 비오는 밤 유진이 서점 문을 열며 울먹였다. 사장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떨어져 지내는 거 그게 더 힘들어요. 규석은 한순간 숨이 막혔다. 그의 내면에서도 같은 절규가 들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나도 널 떠날 수 없어. 하지만 우리에게 닥칠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같이 감당하면 되잖아요. 사장님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이후 규석은 결심했다. 떠나야 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았다. 하지만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단 하나, 너무도 분명했다. 그는 깊은 밤 서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떠나려 했으나 결국 나는 그녀 없는 하루를 감당하지 못했다. 떠나야 할 이유보다 함께해야 할 이유가 더 크다. 제10장 다시 함께 걷는 길. 가을이 깊어지자 도시는 금빛과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서점 앞 가로수의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유진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다. 사장님. 그녀는 어느 날 조용히 그를 불렀다. 규석은 책에서 눈을 들었다. 왜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 도망치지 말아요.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만 아는 길을 걸어요. 그 순간 규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서점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함께 걷기 시작했다. 도시의 밤거리를 나란히 걸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속삭이듯 들려오는 뒷말도 들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해방감이 더 컸다. 사람들이 쳐다보네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규석도 미소를 지었다. 상관없어요. 내가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을 넘어 선언과도 같았다. 하루는 유진이 작은 카페에서 원고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잔 옆에 펼쳐놓은 노트에 조심스레 글을 이어갔다. 그는 내게 길이 되어 주었다. 비난이 몰아칠 때도 흔들리는 계절 속에서도.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나는 세상 어디서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규석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받아들고 그녀의 글을 엿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또 나 얘기죠? 유진은 장난스럽게 노트를 닫으며 말했다. 비밀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다. 강 위로 불빛이 반짝이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유진은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았다. 사장님. 응. 만약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생겨도 놓지 말아주세요. 저도 절대 놓지 않을게요. 규석은 그녀의 손을 더 강하게 쥐며 대답했다. 약속할게요. 이제는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서점으로 돌아오는 길, 규석은 문득 깨달았다. 사랑은 도망쳐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세상의 소음을 뚫고도 지켜내야 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유진의 곁에서 함께 걷는 길을 끝까지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11장 세상과 마주서다. 늦가을의 서점은 유난히 붐볐다. 책을 찾는 학생들과 손님들 사이에서 규석과 유진은 평소처럼 책을 정리하고 계산을 도왔다. 그러나 이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은밀하지 않았다. 함께 웃고 함께 책을 고르는 모습은 누구의 눈에도 감춰지지 않았다. 그날 오후 손님 중 한 명이 소리를 높였다. 저 학생, 여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연애하러 오는 곳이구먼. 순간 주변이 술렁였다. 규석은 손에 쥔 책을 내려놓고 손님을 똑바로 바라봤다. 맞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곳은 연애만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꿈을 나누는 곳이기도 합니다. 불편하시다면 사과드리겠지만 숨기고 싶진 않습니다. 순간 서점 안은 조용해졌다. 유진은 그의 옆에 서서 고개를 들어 당당히 말했다. 저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제가 가장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점 불을 끄고 나와 골목을 걸었다. 유진은 규석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사장님,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규석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사실 속으론 떨렸어요. 하지만 더는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세상 앞에서 당당해져요. 더 이상 뒷말에 흔들리지 말아요. 며칠 뒤 유진은 문학 공모전에 글을 제출했다. 그녀의 작품은 서점가, 그리고 나이차가 크지만 서로를 지켜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삼고 있었다. 규석은 그녀의 원고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무 솔직하게 쓴 거 아니에요? 그가 묻자 유진은 미소 지었다. 솔직해야 진짜 제 글이 되잖아요.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게 저한테는 용기예요.
규석은 그녀의 손등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도 너와 함께 용기를 낼게. 겨울이 다가올수록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시선을 마주했다. 누군가는 응원의 말을 건넸고 또 누군가는 비난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규석과 유진은 서로의 눈빛에서 힘을 얻었고 손을 맞잡을 때마다 세상의 잡음은 조금씩 멀어졌다. 우린 이제 세상과 마주 선 거예요. 유진이 속삭였다. 그래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날 밤 서점 간판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았다. 규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이 사랑은 흔들리지 않으리. 그리고 유진은 속으로 기도했다. 이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기를. 제12장 우리의 계절 1. 겨울이 깊어가자 도시는 눈으로 덮였다. 하얀 눈이 서점 앞 골목길을 덮고 창문에는 따뜻한 불빛이 번졌다. 규석은 책을 정리하다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 쌓인 눈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순수하고 고요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다. 빨간 머플러를 두른 그녀의 볼은 차가운 바람에 붉게 물들어 있었다. 사장님 눈사람 만들어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규석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늘은 책 말고 눈을 쌓아 올려야겠네요. 서점 앞 골목에서 두 사람은 함께 눈을 뭉쳤다. 차가운 눈이 손끝을 시리게 했지만 웃음소리는 골목에 오래 맴돌았다. 이거 보세요. 유진은 작은 눈사람을 만들며 웃었다. 우리처럼 보이지 않아요? 키 큰 눈사람이랑 작은 눈사람. 규석은 그녀의 장난에 미소를 지었다. 그럼 평생 같이 서 있게 만들어야겠군요. 무너지지 않게. 네, 절대 무너지지 않게요. 3. 며칠 후 유진의 원고가 문학 공모전에서 수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는 기쁨에 겨워 서점으로 달려와 규석에게 안겼다. 사장님 됐어요. 드디어 제 글이 세상에 나가요. 규석은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축하해요, 유진씨. 당신의 용기가 결국 세상에 닿았군요. 그들은 오래도록 웃으며 서로의 기쁨을 나눴다. 4. 시간은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다. 서점 앞 가로수에는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고 거리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규석과 유진은 나란히 서점 문을 열고 골목길을 걸어 나왔다.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고 시선은 앞을 향해 있었다. 사장님, 이제는 우리 계절이에요. 봄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규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계절이 우리의 계절이죠. 햇살이 두 사람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길가의 사람들은 여전히 다양한 시선을 보냈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세상을 마주했고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